그쪽 아들이 뭐가 잘나서 우리 딸하고 결혼을 하겠다는 거죠? 연구원이면 뭐 합니까? 평생 월급쟁이 신세인데. 죄송하지만 제 아들을 무시하시는 말씀은 삼가주셨으면 합니다. 견우는 박사 학위를 가진 훌륭한 과학자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지금 얼마 버신다고요? 우리 딸 하나 고급스럽게 못 살릴 거면서.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제 귓가에 아직도 그들의 고압적인 말투가 맴돌고 있습니다. 63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가슴 아픈 순간이 있었을까요? 아들을 모욕당하는 심정으로 들었던 그 말들이 지금도 저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시작은 그렇게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희망찼던 봄날이었지요. 제가 겸임교수로 있는 대학 연구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현우가 오랜만에 찾아와 조심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박사 과정을 마치고 바이오 벤처기업에 자리를 잡은 지 2년, 35이 된 아들이 처음으로 진지한 만남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임상시험 책임연구원으로 일하는 여자친구는 간호사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똑똑하고 현우의 연구를 이해해주는 사람이라고 했지요. 아들의 눈빛이 그렇게 반짝이는 것을 본 적이 있었을까요? 15년 전 제 아내, 현우의 어머니를 잃은 후로 우리 부자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머니를 닮아 과학자의 길을 선택한 현우를 지켜보는 것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대기업 연구소장으로 일하면서도 현우의 학업을 위해 매일 밤늦게까지 연구실에서 지도해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들은 제 기대 이상으로 훌륭한 연구자로 성장했고 이제는 신약 개발이라는 원대한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예비 며느리를 만났을 때의 설렘이 더욱 컸는지도 모릅니다. 대학병원 임상시험센터에서 만난 그녀는 겉보기에 참 단정하고 똑똑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뭔가 불편한 기운이 감지되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을 먼저 만나보고 싶다는 제 제안에 그녀가 보인 미묘한 표정 변화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알아챘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예비 며느리가 부모님 이야기를 할 때마다 보이던 어색한 미소가 지금 생각하면 모든 것의 징조였던 것 같습니다. 한 달 뒤로 잡힌 상견례 날짜가 다가올수록 이상한 예감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퇴직 후에도 제가 겸임교수로 대학에서 강의를 계속하는 이유는 단순히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젊은 연구자들의 열정 속에서 저는 아내와 함께했던 연구실의 추억을 되새기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현우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곤 했지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연구실에 가는 것조차 망설여지게 되었습니다. 봄날의 설렘이 서서히 불안으로 변해가던 그때 저는 아직 제가 마주하게 될 일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아들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장인어른께 드릴 인사말을 정성스레 준비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상견례 당일 서울의 유명 한정식집 앞에 도착했을 때부터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평소 입던 정장 대신 새로 맞춘 고급 양복을 입고 왔는데 로비에서 마주친 예비 처가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등산복이나 다름없는 캐주얼한 차림의 예비 장인어른과 브랜드 운동복 차림의 예비 장모님이었습니다. 연구소장 시절 수많은 해외 바이어들과 미팅을 해온 경험이 있지만 이렇게 당황스러운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현우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예의 바른 아들은 밝은 표정을 지으며 허리 굽혀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평생 교육자의 마음으로 가르쳐온 예의범절이 순간 무색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독실한 과학자로서 저는 항상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왔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비 처가의 첫인상에 대한 가설을 세워보았습니다. 혹시 소탈한 성격의 사업가일까 하는 생각이었지요. 하지만 이 가설은 식사가 시작되자마자 완벽하게 기각되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자리 배치에서 나왔습니다. 보통 상견례에서는 남녀 부모가 마주 앉고 자녀들이 옆자리에 앉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예비 처가 측은 일방적으로 자리를 정해버렸고 저와 현우는 마치 심판대에 선 것처럼 그들과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나누기 전에 예비 장모님은 현우의 회사에 대해 캐물었습니다. 바이오 벤처기업이라는 대답에 그들의 표정이 일그러졌던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실험 데이터의 오류를 발견한 것처럼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식사가 나오는 동안 이어진 대화는
마치 박사과정 면접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현우의 연구 성과나 미래 가치가 아닌 오로지 현재의 연봉과 자산에 대한 것뿐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개발 중인 신약의 가치나 그의 특허 실적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특히 가슴 아픈 것은 예비 며느리의 태도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지적이고 단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부모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기 바빴습니다. 현우를 향한 그녀의 차가운 시선을 보며 제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가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마다 항상 강조합니다. 실험 결과가 자신의 가설과 다르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말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새로운 발견의 시작일 수 있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그날 저는 제 가설이 틀리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 상견례가 우리 아들의 인생 실험에서 실패한 케이스가 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식사가 반쯤 진행되었을 무렵 예비 장인어른께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직원을 불러 소주를 주문하셨습니다. 평소 술을 즐기지 않는 저였지만 그날은 한 잔이 간절히 필요했습니다. 잔을 비우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세대 차이일까요? 아니면 더 근본적인 가치관의 충돌일까요? 15년 전 제 아내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보, 우리 현우가 훌륭한 과학자가 될 거예요. 당신처럼요.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아들을 키워왔는데 이제 와서 그의 꿈과 열정이 이렇게 하찮게 평가받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한 잔 술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현실이 제 앞에 펼쳐졌습니다. 전직 연구소장으로서 저는 항상 객관적 관찰과 분석을 중요시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감정을 컨트롤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예비 처가의 모든 대화는 돈과 재산,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가치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 저는 마치 실험 노트를 작성하듯 그들의 모든 언행을 머릿속에 기록했습니다. 예비 장모님은 딸의 월급보다 적은 현우의 연봉을 꼬집었고 벤처기업이라는 이유로 회사의 안정성을 폄하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제 아들의 박사 학위도 연구 성과도 보이지 않는 듯했습니다. 특히 가슴 아팠던 것은 예비 며느리의 변한 모습이었습니다. 연구실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신약 개발에 대한 현우의 열정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임상시험 센터에서 일하며 느낀 새로운 약물의 필요성을 공감한다고도 했지요.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빛에서는 그때의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제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과학자로서 빛나는 경력을 가졌던 그녀였지만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읽는 데는 저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아마도 이런 상황을 미리 간파하고 예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문득 연구실에서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올라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신혼집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예비 처가의 기대는 현실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강남 아파트를 요구하면서도 그들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3천만 원의 혼수품이 전부였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현우의 몫으로 돌리는 그들의 태도에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데이터가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우가 박사 과정 동안 받은 장학금들, 해외 학회에서 받은 상들, 그리고 지금 연구 중인 신약의 잠재적 가치까지. 하지만 이런 것들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계산식에는 오직 당장의 현금 가치만이 존재했습니다. 식사 자리가 무르익을수록 대화의 수준은 점점 더 저급해져 갔습니다. 예비 장인어른은 술이 몇 잔 들어가자 노골적으로 현우의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원이 뭐가 대단하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온 연구자의 길이 그들에게는 한낱 월급쟁이의 삶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상견례 자리는 점점 더 실험실에 실패한 실험처럼 변해갔습니다. 모든 가설이 빗나가고 모든 기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우는 민망한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저는 더 이상 아들이 모욕당하는 것을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일하던 시절 우리는 항상 말했습니다. 실패한 시험에서도 배울 것이 있다고. 하지만 이 실패에서는 배울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결국 저는 마지막 관찰과 분석을 마쳤습니다. 이 자리는 더 이상 지속될 가치가 없었습니다. 제 아들의 인생이 이런 물질만능주의적 가치관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시행뿐이었습니다. 마치 연구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를 결정하듯
저는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술에 취해 목소리를 높이던 예비 장인어른도, 연신 돈 얘기를 하던 예비 장모님도 순간 말을 멈추었습니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35년간의 연구 인생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때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원 월급쟁이가 뭘 해준다고 라는 말이 마지막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 아들의 꿈을, 열정을, 그리고 미래의 가치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신약 개발이라는 숭고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현우의 모습은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듯했습니다. 오직 당장의 연봉과 자산 가치만을 따지며 제 아들을 마치 상품처럼 평가절하했습니다. 특히 가슴 아팠던 것은 그들이 요구한 강남 아파트였습니다. 20평대라도 괜찮으니 일단 강남에 집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라는 말에 담긴 허영심이 저를 슬프게 했습니다. 제가 전직 연구소장으로서 꽤 넉넉한 퇴직금과 연금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그들의 요구 수준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그저 부모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지적이고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임상시험센터에서 만났을 때 보여준 의학에 대한 열정도, 환자를 위한 마음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부모님이 정해주는 길을 따라가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15년 전 아내를 잃고 홀로 현우를 키우면서 저는 늘 최선의 선택을 하려 노력했습니다. 아들이 연구자의 길을 선택했을 때도 그것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님을 알면서도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아내의 뒤를 잇는다는 의미를 넘어 인류의 건강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고귀한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제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런 가치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과학자는 그저 월급쟁이였고 연구는 돈벌이에 불과했습니다. 현우가 개발 중인 신약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지, 그의 연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예비 장모님이 던진 마지막 폭탄은 혼수 3천만 원에 신혼집은 남자가 해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지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실험에서 치명적인 오류를 발견했을 때처럼 즉각적인 중단이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현우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아들의 눈빛에서 저는 깊은 신뢰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실험실에서 함께 연구하던 시절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던 그 눈빛 그대로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이 자리를 끝내는 것뿐이었습니다. 실험이 실패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결단입니다. 더 이상의 시간과 차원 낭비를 막기 위해서죠. 그날 저녁, 저는 그동안의 모든 관찰 결과를 토대로 명확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만남은 여기서 끝나야만 했습니다. 한정식 집을 나서는 순간 예비 처가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경우냐? 예의가 없다는 등의 말들이었지만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차로 향하는 동안 현우는 제 옆에서 묵묵히 걸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해서야 우리는 처음으로 마주 보았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분노, 수치심,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런 감정들을 털어내주고 싶었습니다. 연구자로서 실패한 실험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차에 오르자마자 아들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며느리였겠지요. 하지만 현우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진동 모드로 바꾸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제 아들은 이미 결정을 내린 듯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차창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저는 15년 전 아내와 함께했던 연구실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항상 말했습니다. 연구는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이에요. 때로는 불편한 진실일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용기가 필요해요. 오늘 우리가 마주한 것도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의 가족이, 그리고 어쩌면 그 사람조차도 우리와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우리의 연구와 꿈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평생을 바쳐온 과학자의 길이
그저 안정적이지 못한 직업 정도로만 취급받는다는 현실을.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현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를 저는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과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제 아들이 그들의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으로 자랐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집에 들어와 현우는 소파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따뜻한 차를 준비했습니다. 실험실에서도 그랬습니다. 힘든 실험이 끝난 후에는 항상 차 한 잔을 마시며 서로를 위로했었지요. 그것이 우리 부자만의 의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차를 마시며 우리는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실에서의 이야기, 개발 중인 신약의 진행 상황, 그리고 미래의 꿈들까지. 그렇게 밤은 깊어갔고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때로는 실패한 실험이 더 나은 미래로 가는 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나고 예상했던 대로 예비 처가의 연락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예비 며느리의 울먹이는 전화였고, 이어서 예비 장모님의 거친 항해, 마지막에는 예비 장인어른의 위협적인 문자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자의 삶은 늘 데이터를 분석하고 결과를 예측하는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번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보였던 그들의 행동과 말투, 특히 예비 며느리의 태도 변화는 이미 충분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겪게 될 미래도 충분히 예측 가능했습니다. 현우의 회사는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개발 중인 신약의 임상시험 중간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왔고, 해외 제약회사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벤처 캐피탈의 투자 제안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과는 당장의 연봉으로 환산되지 않았기에 예비 처가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현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연구에 몰두했고, 퇴근 시간도 더 늦어졌습니다. 주말에도 연구실을 지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마치 실패한 실험의 아쉬움을 다른 실험의 성공으로 만회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마지막 연락은 문자였습니다. 오빠, 우리 부모님 마음도 이해해 주세요.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예요. 하지만 현우는 이미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임상연구원으로서의 전문성과 열정도 결국은 부모님의 가치관 앞에서 무너졌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연구실에서 저는 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실패한 실험에서도 배울 것이 있다고. 이번 일도 우리에게는 소중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사랑이란 감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인생의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는 결코 한 길을 걸을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퇴근 후 현우와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날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개발하는 신약이 성공하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제 인생의 가치라고 생각해요. 그의 말에서 저는 아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과학자로서의 사명감. 그것은 우리 가족의 유산이었던 것입니다. 회사의 성장과 함께 현우의 지분 가치도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처가가 그토록 원하던 강남의 아파트를 살 수 있을 만큼의 가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른 가치를 선택했으니까요. 과학자의 길.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실패한 실험 후에는 항상 새로운 가설을 세워야 합니다. 현우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비 처가와의 불편한 만남 이후 6개월이 흘렀을 때의 일입니다. 현우가 퇴근 후 제 연구실을 찾아왔고 오랜만에 활기찬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임상시험이 예상보다 빨리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개발 중인 항암제의 효과가 입증되었고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우의 눈빛은 마치 실험실에서 획기적인 발견을 했을 때처럼 반짝였습니다. 특히 기뻤던 것은 현우가 새로운 인연을 만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녀는 같은 분야의 연구원으로 독일의 제약회사에서 일하다가 한국 지사로 파견 나온 재원이라고 했습니다. 학회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서로의 연구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난 현우의 모습은 마치 성공적인 실험 결과를 얻은 과학자와 같았습니다. 그녀와 나누는 대화는 단순한 연애를 넘어서 학문적 교류였고
서로의 연구를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동반자적 관계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아들에게 바랐던 진정한 파트너의 모습이었습니다. 회사는 스타트업을 넘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현우의 지분 가치는 이제 강남 아파트 몇 채를 살 수 있을 정도가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연구실 가까운 곳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관심사는 오직 연구의 성공뿐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현우가 그녀를 저에게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장도 고급 식당도 필요 없었습니다. 대신 우리가 늘 가던 연구실 근처의 작은 찻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현우가 선택한 새로운 인연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그녀의 눈빛에서 깊은 학문적 열정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20년 전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연구 이야기로 시작된 대화는 자연스럽게 인생의 가치관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과학자의 삶이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않을 수 있지만 인류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실험이 성공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과학자의 삶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오랜 연구 끝에 성공적인 결론을 도출했을 때일 것입니다. 현우의 인생에서도 그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우리 가족에게는 두 가지 기쁜 소식이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현우가 개발한 신약이 FDA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수많은 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이 약물의 개발 성공으로 회사는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현우는 이제 연구소장이 되어 더 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현우의 결혼 소식이었습니다. 그녀와의 관계는 연구자로서의 동반자적 관계를 넘어 이제 인생의 동반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결혼식은 연구원들이 모인 가운데 소박하게 치르기로 했습니다. 예물 대신 두 사람은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신혼집으로 그들은 연구소 근처의 작은 아파트를 선택했습니다. 강남의 호화로운 아파트 대신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실용적인 공간을 선택한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선택을 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가치관이 같은 두 사람이었기에 이런 결정도 자연스러웠습니다. 결혼식 날, 하객들 앞에서 신랑 아버지 축사를 하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당신의 꿈을 이어받아 훌륭한 과학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당신처럼 훌륭한 과학자를 며느리로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된 며느리는 현우와 함께 더 큰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연구를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동반자가 되었고, 때로는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같은 가치관과 목표를 공유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도 가끔 그날의 상견례를 떠올립니다. 당시에는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현우에게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실패한 실험이 새로운 발견의 시작이 되듯 그날의 경험이 현우를 더 성숙하게 만들었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연구소장이 된 현우는 이제 후배 연구원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과학자의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길입니다. 우리의 연구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성공이자 행복일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안도감을 느낍니다. 아내와 함께 시작했던 과학자의 꿈이 이제 우리 아들 부부를 통해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 우리보다 더 큰 성과를 이룰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바라던 가장 성공적인 결론입니다.